예, 4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거든요. 여기는요,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시죠, 3개. 자, 그래서 이 46페이지에 대한 우리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처음 하신 분들은 좀 불안하고 학교론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자신있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EBS도 강의를 하고 지금 이제 해커스, 강남 해커스에서 강의한다고 이제 이 양력에 나와 있고요. 감정평가도 강의를 해요. 그러면 자격증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학문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책은 제가 썼지만은 책은 어차피 두껍고 책에 대한 거를 확 줄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토지의 특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문제가 2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한 문제는 무조건 배정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성이 중요해요. 토지의 특성. 우리가 배워봅시다. 건물은 잘 안 나와. 건물 하지 마세요. 토지의 특성. 그럼 토지의 특성은 토지를 자연적과 인문적으로 나눠요. 자연적과 인문적. 자연적이라는 것은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적 특성이고, 인문적이라는 것은 토지에다가 인간의 힘이 가미된 특성이란 말이에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 그래서 자연적은 토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고, 인문적은 토지에다가 인간의 힘이 가미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문적이 더 넓은 개념인데, 자,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제 교재로 가시게 되면 넘겨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박스를 이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연적과 인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우리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 많이 붙자죠. 안 된다. 이동할 수가 없다.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더라. 부증성. 그 다음에 토지가 오래 간다. 영속성. 자, 토지마다 다 틀리다. 개별성. 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 인접성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야. 그 다음에 기타라는 자체는, 기타는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게. 그냥 적재성은 넘어지지 않게 하고 토지가 뒷땡겨주고 농작물을, 가경성은 경작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배양성은 토지의 식물을 이제 배양하고, 그 다음에 지력성이라는 건 비옥도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땅에 우리가 힘이 비옥도로서 땅을 이제 어떻습니까? 성장하게 하는 힘인데. 자,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인접성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인문적 특성도 요즘은 트렌드가 용도의 다양성 뜨고요. 자, 그 다음에 병합분할이라는 것은 병합분할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병합한다, 분할한다, 합필한다, 분필한다. 토지가 어떻습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법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 못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문적 환경이 사회적, 경제적, 그래서 행정적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위치의 가변성.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신다면은 내용이 구성이 돼요. 그죠?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암기하신다면, 자, 부부는 영계가 인기야. 오래된 노계가 인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영계니까 살림을 잘 못해. 그래서 세대기 살림 못하니까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용병, 돈 주고 사는 병사를 사, 용병사. 이건 인문적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죠. 먼저 나왔어요. 선천적이고, 인문적이 후천적이다. 후천적이고, 자연적이 그냥 물리적이야. 자체적으로 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인문적은 인위적이다. 그럼 자연적이 어떻습니까? 항상 불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인문적은 가변적이에요. 변하죠. 그 다음에 자연적은 딱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직돼 있어요. 경직적이나 그때그때는 신축적이다. 그렇게만 잡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잡고 우리가, 그럼 시험지에 뭐가 나와요, 교수님? 그러면 밑에 가시면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이라는 자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서부터 넘기시면은 이 기역서부터 키역까지, 여기가 이제 오지선다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가 쓴 책이지만은 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위주로 판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저랑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나온 데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서 제가 판서 쓴 거 위주로 공부를 해보자. 그 사이드로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제가 밑줄 치고 그냥 읽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자연적 특성이라는 자체가 자연적 특성이 부동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다른 용어로 어떻게 불리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자, 우리가 지구가 위도와 경도를 표시할 때 그 위치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어떻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제가 번호를 매겨서 어떤 게 잘 뜨느냐? 자, 우리가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서 지역마다 다른 게 부동성이에요. 그럼 국지성이라는 국지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국이 있고 서울하고 인천이 부동산이 틀려요. 틀리다. 왜 그러냐? 당연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러분 볼펜이 모나리 펜이 1,000원이다. 여기도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인천에서 1,000원 받는데 서울에서 2,000원 받는다? 물건 띄어다 팔면 돈 되죠. 대박 쳐집니다. 근데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볼펜은 움직여.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는 물량이 남아돌아. 초강급이야. 근데 여기는 초과수요야. 그러면 볼펜은 트럭 실어다가 날라와서 수급 조절이 돼서 바로바로 우리가 공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0원이라는 가격이 파괴되지 않죠. 근데 부동산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는 초과수요가 계속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고, 여기는 가격이 떨어져서 지역 간의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균열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이 인천, 또 서울도 구마다 틀려. 구도 동마다 틀려. 그러면 전국 시장이 아니라 부분 시장으로 나열됐다는 거죠. 시장이 세분화됐다는 말을 씁니다. 다 출제가 됐는데 이런 게 다 우리가 부동성 때문이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지역마다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더 잘 나오냐면, 자, 서울에서 인천에 땅을 사고 싶어. 그럼 가야지, 그 장소로. 그래서 추워가지고, 어머, 저 추운데요.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거기 좋은 땅이 있으면 갖고 와봐요. 완전히 이거 또라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임장 활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중개 활동하다가, 어머, 나 인천 갔다. 중개를 어떻습니까? 다시 정보를 다 지켜야 되지. 그래서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이 제가 앞쪽에서 부동성 때문이라는 거 굉장히 얘기했어요.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어떤 게 떠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를 추천해드려요. 이 두 가지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면 어떻습니까? 자, 쉽게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요. 모닝 옆에 벤츠라는 자동차가 중개업소에 있었어. 중고자동차 분야시. 그러면 어떻습니까? 판매원이 요 모닝 옆에 벤츠가 있어서 비싸요. 완전 이것도 어떻게 된 사람이지. 모닝 움직여요. 벤츠가 있다고 해서 값어치가 올라가? 완전히 이거 뭐냐?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토지는 안 움직여. 토지는 가만히 있어. 29번지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원이 생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건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는 벤츠가 옆에 있다는 자체를 얘기를 못해서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토지는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며, 자, 모닝은 이렇게 지역을 분석했더니 모닝이 다른 데로 가. 그럼 분석할 필요가 없지. 근데 아파트는 지역이 영향을 주잖아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가세요. 이거 위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자, 일단은 기억본은 예전에 했어서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기준은 공시 방법이 달라. 동산은 점유고 부동산은 등기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시면 국지화라는 단어 있잖아요. 국지화. 그래서 국지화는 지역마다 틀려서 국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디귿의 외부 효과 있죠. 외부 효과의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정책 파트에 가서 하고요. 니을의 세부나 부분 시장, 그 다음에 미음의 임장활동, 정보활동.
그 다음에 비읍의 추상적과 구체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시장 파트에서 다시 해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어디에서 물건을 진열해 팔 수가 없어요. 추상적이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계속적으로 되는 자본시장의 일종이고, 구체적 가격으로 지적구역으로 공간적 시장이 나열되어 있더라. 다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응번에 보시면은 입지 선정에 영향을 주겠죠. 입지가 또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에 쓰레기 매입장이 들어섰어. 그럼 입지 선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읒의 인근 지역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읒 가격을 이제 소유권 기타 권리 가격이지 물리적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담보가치의 안정성이라는 자체는, 자, 누가 토지를 도난다는 얘기는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안전하게 담보가치로서 좋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세원이 근원이 된다. 이렇게 가세요. 근데 출제는 거의 내가 체크한 데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셔서요. 50페이지로 가세요. 50페이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0페이지로 가셔서,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자, 일단은 지금 부동성하고 그 다음에 개별성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개별성과도.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아까 요거는요, 잘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 지역마다 다른 게 부동성이에요. 근데 개별성은 물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이게 특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특성이 그 특성 같거든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지화라는 것은 지역으로 국한된 거잖아요. 근데 개별성은 틀려요. 개별성은 쟤와 비교한다면 얘는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물건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의미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틀리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어려워. 비대체성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자, 제가 이제 강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강남은 더 상업용지입니다. 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학원과 건너편 학원에 다 용도는 똑같단 말이야. 근데 토지라는 것은 생긴 모양과 지형 지세가 다 틀려. 대체하기가 힘들지.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 대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제일 잘 들은 게 물건의 가격이 다 틀려. 자, 우리가 칠판 중에는 여러분 봤을 때 얘와 얘는 똑같이 생겼어. 그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물건에 하나에게 1,000원이 매겨져. 동일한 시장에 동일한 시점에서. 그런데 다 틀리기 때문에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 물건 가격이 틀리단 말이야. 무슨성 때문에? 개별성. 그럼 개별성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역마다 다르다면 안 돼. 물건마다 다르다고 그래야 돼. 물건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게 아까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역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화. 개별화라는 얘기가 들어가야지. 국지화보다는. 그 다음에 지역 분석보다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겠죠. 개별 분석.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독점화라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독점화. 자, 그 토지가 개별 공급이 하나밖에 없어. 개별성 때문에. 근데 독점이 돼 있다는 거죠.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개별성을 찍으셔야 돼요. 근데 쉬워요. 여러분 봐봐. 개별과 개별성이 있잖아요. 그럼 개별성 찍는 거야. 개별이라는 게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와 있는 건 조금 설명해 볼게요. 들어갑니다. 개별성은 비대체성.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한 거는 기억법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자, 표준지라는 것은 대표성을 띠는 토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워. 자, 왜 그러냐면은 어떻습니까? 다 토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되고 일물일가의 법칙 배제 밑줄. 그 다음에 자, 니은번이 조금 여러분한테 좀 중요한데 물리적 대체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접성이라는 걸 연결시킬 거예요. 그럼 인접성 때문에 자, 우리가 토지 옆에 토지가 있고 토지는 이제 비교해서 가격을 평가하거든요. 나중에 비교 방식이라고 배우실 텐데요. 내가 대상의 토지를 봤을 때, 자, 사례가 건너편에 있는 사례가 있고 옆에 있는 토지가 있어요. 사례가. 그러면 사례가 건너편보다 옆 토지가 더 신뢰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해요.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을 성립시키기도 하더라. 그러면은 자 어때? 거기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비대체지만 용도도 대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디귿에 개별화시키고 독점화시키고 이런 거 나오면 개별성. 부동산에 있어서 원리나 이론 노출이 어려워요. 다 틀리죠. 인접된 토지도 한 토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린벨트에 묶일 수 있고 안 묶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 원리나 이론 노출이 어렵고 개별화라는 단어 있죠. 비읍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 분석, 개별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비공개 비상표류나 비조직은 제가 시장 파트에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질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자 일물일가가 안 되니까 비표준화되어 있고 유통구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조직화되어 있지 않죠. 비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자체 우리가 좀 전에 부동성하고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볼게요. 자, 인접성 때문도 우리가 아까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시면은 리을의 지역 분석 박스. 그 다음에 우리가 미음번에는 그냥 인접 토지가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 경제가 정의해 볼까요? 그죠? 긍정적이고 불경제가 이제 부의해 볼 거다. 그렇게만 터치하세요. 용도면의 대체성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 생각하실 때 자, 29번지 땅에 30번지가 있다. 그럼 여기에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는 쓰레기 매입장이 아니라 근린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죠.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계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경계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협동적 이용 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지접지와의 협동적 논리주창이고 경계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자,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 지역마다 다른 것은 부동성이에요. 국지화와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지역 분석 나오면 부동성 찍으셔야 돼요. 근데 개별성은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마다 다른 거와 지역마다 다른 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마다 다른 건 일물일가가 안 된다. 구체화된다. 개별화된다. 개별 분석, 독점화. 이렇게 나오면 요 두 가지를 또 체크를 해보실 거고, 자 우리가 인접성 때문에도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또 많이 초점된다는 거 그거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절 믿으시고 이거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고득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요즘은 잘 안 떠요. 그러면 교수님 좀 찍어주세요. 그럼 난 용도의 다양성을 찍어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그냥 나중에 제가 제 문제집이 나오죠. 간단하게 터치를 해드릴게요. 안 나와 거의. 위치의 가변성은 나와. 위치의 가변성은 출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 그 외에 구토성이라는 건 땅의 개인의 땅이 전에 국가의 땅이다. 공익 개념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성이라는 것도 이제 인문 쪽에 들어가는데 지역마다 틀리고 건물은 거의 희박해. 건물은 비용석하고 생산가능하고 동질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비해서 이동할 수도 있다. 모빌하우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 특성이라는 자체는 토지는 희소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희소성이라는 도 경제적 특성이 들어가고 개선책은 이제 토지를 좀 더 개발하고 집약적 이용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개량물에 대한 건 이제 토지의 정착물이거든요. 그 정착물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위치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또 우리가 속성에서 할 겁니다. 위치,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부동산은 고가야. 그럼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이 어렵죠. 그래서 불안전하게 만든다.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물리, 경제, 제도적은 보지 마세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15회 때 나왔기 때문에 한번 터치해주는 걸 할게요. 그렇다면은 인문적 특성으로 가셔서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라고 한다면 용도의 다양성하고 우리가 뭐냐면 그 용도의 다양성하고 병합 분할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위치의 가변성만 강하게 보세요. 강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출제된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적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안 했네요. 우리가 이제 자연적 특성에 넘겨보시면은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부중성과 영속성을 이제 우리가 묶어서 볼게요. 그러면은 자, 앞쪽으로 가셔서 우리가 49페이지 가시면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속성. 그래서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우리가 공부해 본 다음에 인문적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중성과 영속성이라는 자체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증가될 수 없다.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다.
그럼 증가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부중성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부중성. 자, 부중성. 이 자연적 특성이 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인문적보다 강하게 가겠습니다. 자, 부중성이라는 자체는 자,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중성. 그래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비생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제가 끊을게.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물리적 공급. 그래서 절대적으로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이 칠판주계는요, 한 개, 두 개 생산할 수 있죠.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의 땅이 몇 제곱미터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구의 땅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안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죠. 바다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농택이라 그랬죠. 임지, 농지, 택지가 있으면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용도 전환입니다. 용도 전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어떻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잖아요. 이렇게 매립한다는 것은 이쪽 땅을 매립했다고 해서 부중성의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중성에는 절대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예외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가 있다면 토지 만들어는 공장 만들어다. 토지 만들어보자는 저요. 뽑아갖고 오늘 몇 푸대를 만들었니? 1000푸대요. 오늘 회식하자.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죠. 그래서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간척지를 매립한다든지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토지 이용 전환이고 용도적 공급이지 절대적으로 물리적 공급에 대한 공급이 늘어난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희소성이라는 게 잘 나와요. 자, 희소성이라는 자체는 자, 절대적 희소성이 아니라 상대적 희소로 자,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수요자 경쟁 시장이 되죠. 수요자 경쟁 시장. 자, 수요자 경쟁 시장이 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요. 집가가 상승해요. 그럼 어떻지? 땅의 이용을 우리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건물을 고층화시켜요. 자, 나중에 우리가 고층화시키는 것을 토지 이용 집약도에서 단위 면적당 토지에서 노동과 자본량을 투입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을 우리가 집약화라고 하거든요. 조방화가 아니라. 그 조방화는 이 건물을 내리는 거예요. 올린다, 집약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부중성이나 비생산성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물론 매립이나 택지 조성으로 토지 면적을 늘린다는 개념이 사용하지만 수면이 육지화한 것이지 토지 절대량 증가가 아니다. 토지 이용 전환이죠. 부중성이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요자 경쟁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넘기셔서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안 됩니다.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죠. 그래서 원가 방식이 안 돼요. 당연히 원가를 못 구하니까 원가 방식이 안 된다는 거죠. 토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원가로 매기는 거거든요. 건물은 가능하죠. 건물은 원가 들어갔잖아요. 자재값 이런 거. 그다음 자, 우리가 이 토지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희소성이에요. 집가 상승이 되고 자, 토지 공개념이라는 자체 이제 조금 힘든 단어인데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공개념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요. 공공성이.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계시는 불펜은 남아도는 지하예요. 공익 개념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자, 우리 토지는 부족한 지하입니다. 공익 개념을 강조해요.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의 법적 제한을 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공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공기라는 자체는요, 자연물은 자, 어떻습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욕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욕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공급 제한으로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 아까 얘기했고요. 물리적 공급 곡선의 수직이라는 건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수용급에서. 그래서 이제 균형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 필요가 제기되고 집약화라는 단어 지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전 페이지 이제 영속성만 하면 우리가 이 자연적 특성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영속성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적 특성 위주로 공부가 시험지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가볼게요. 영속성입니다. 자, 영속성은 자, 지금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자연적 특성하고 있죠. 자, 물리적 특성이에요. 물리적. 그래서 지금 50제곱미터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가 이렇게 없어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 절대량이 물리적량이 소멸되지가 않아요. 일단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유실됐다고 표면이 쓸어놨다고 해서 가치가 토지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물리적 감가가 안 됩니다.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 상각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토지가 유실되면 기능이 상실할 수 있어. 우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치도 떨어질 수 있어요. 경제가치. 경제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나중에 조금 깊게 가볼게요. 근데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기능적과 경제적 감가는 돼. 감가는 되는데 물리적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빌려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소유이익과 이용이 분리된다.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 이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어요. 임대차 시장 발달. 자, 여러분들 쉽게 빵이라는 것은 남을 빌려주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가 학원이라면 여러분이 학원에서 이제 빵을 사왔어.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를. 근데 옆에 사람이 자꾸 눈여겨봐. 배고파갖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온다니까 잠깐 빌려달래. 빌려줬더니 뭐 얼마 줄래? 1,000원만 준대. 갔다 왔더니 다 드셨죠. 배째라. 이렇게 하는 거야. 빵은 다시 안 와. 근데 자동차는 오래 가기 때문에 렌트카 시장이 있고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고 자, 토지가 제일 오래 가죠. 그럼 자동차, 주택, 토지 중에서 토지가 제일 오래 간단 말이야. 그럼 임대차 시장이 제일 발달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볍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유권도 있고 내가 그걸 남한테 이용하게 하는, 사용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또 잘 뜨냐면 자, 우리가 칠판 중에는 생산이 되면서 소모도 돼요. 그래서 재생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재생산이. 그래서 재생산 이론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기적 배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길어져요. 수명이 길어지면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장래를 예측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성분들 관리를 잘해야죠. 나이 먹으면 관리에 대한 의의를 크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자, 우리가 이 토지를요 취득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운영에 대한 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그래요. 자, 건물은 임대를 받는데 자, 땅은요. 자, 지가라는 건 토지의 가격이야. 3억인데 자, 이거를 을돌이한테 빌려줘요. 토지의 사용료가 지대입니다. 지대는 토지의 대가거든. 그러면 지대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 물론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뭐 5년간, 3년간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자본이득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영속성 때문에 남을 이용하기에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토지라는 것은 그 다음에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감가가 안 된 만큼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향유할 수 있다는 게 영속성이 나왔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해서 생기는 운영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자체는 자, 두 번째 홍수 등으로 다소 유실됐더라도 불변이죠. 그 다음에 토지는 이제 홍수 경작에 따라서 그런 물리적 영향을 받을지 모르나 근본적 연구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기억에 가시면 물리적 감가가 안 되죠.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얘도 감가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평가에 더 자세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니은번은 뭐 내용 논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법이나 연구환원법은 감정평가 연결돼서 나중에 배우실 거고 소유과 이용이 분리돼서 타인에게 빌려주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지. 투자자로서 선호해요. 가치 보존율이 우수합니다. 여러분이 2억 주고 토지 산 거와 BMW 산 거는 자, 1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세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가치 보존 수단을 사용한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물가 상승 화폐 가치 떨어집니다. 실물 가치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제가
그 뒤쪽 파트에서 말씀드리고요. 장기적 배려라는 게 중요하고 관리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사고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우리가 다음은 인문적 특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